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채널에 영상의 좋아요랑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주제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언제 반등할까 그냥 좀 심플하게 한번 정해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앞으로 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섹터가 있거든요. 바로 AI 보안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AI 보안 섹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반도체, 첫 번째 순서로 반도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한번 볼 거고, 세 번째로는 AI 보안 섹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오전에 한번 브리핑을 드렸었죠. 뭐 그 내용이 뭐냐 하냐면 2024년도에 즉 작년에는 그 HBM이 좀 되게 시장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반도체 업황을 좀 이끌어 갈 거다라는 그런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까지 계속 이슈가 되면서 좀 시장 전체가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같이 덩달아 좀 어려워졌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대비를 했을 때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진 상태고 또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선제적인 대응을 HBM에서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가치가 좀 이제 저평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반도체 섹터가 수요 둔화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적중반에서도 이 반도체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이 반도체 갖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반도체가 안 좋았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반도체 업종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타이밍의 문제이긴 합니다. 왜 반도체가 좋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유예요. 그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 5G, 6G, 앞으로 계속 이렇게 통신 다음 세대 그런 기술들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고성능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DDR5나 HBM, 그리고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의 그 반도체,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혁신과 그리고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선단 공정에 필수적인 그 장비들, 그리고 이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미콘 코리아 갔다 와서 고수회전에서 이 반도체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반도체 섹터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특히 좀 어떤 것이 이 반도체 섹터를 좀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지난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빚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가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시면 메리츠증권에서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국내 HBM 안정적으로 성장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보이실 텐데,
뉴스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그냥 스타게이트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빚이 많기 때문에 이 빚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들 이제 감세도 하려고 하지만 이제 막 뭐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비용들을 머스크를 시켜가지고 자꾸 이제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좀 이렇게 대규모 투자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뭐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의 합작으로 설립된 미국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이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뭐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좀 더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관련 기술들의 개발도 좀 더 그런 투자를 확대시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각국 정부들도 투자를 이 AI 데이터 센터에 관해서 투자를 할 건데, 뭐 우리나라도 저는 이런 비슷한 류의 뭐 프로젝트를 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판 스타게이트 건의 마크롱,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에 도전장을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도 한번 보시면은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AI 패권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따라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은 앞으로 뭐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저는 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은 오늘 조금 이제 올라줬었는데, 저는 뭐 다음에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면 2025년도에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꼭사주였던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이제 좀 주가 흐름이 좋게 나왔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보면은 8.76% 가까이 상승이 나왔네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이오테크닉스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기관이 팔았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7일부터 이제 매수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투신, 보험 전부 다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외국인이 44,000주 샀고, 그 다음에 기관이 24,000주 샀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최근 이제 2월달 말부터 계속 이제 순매도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오늘 연기금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만큼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이제 순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저희 이제 수익 실현했잖아요. 퀄리타스 반도체 우선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보시면은 저희가 언제 매수를 했냐면 바로 3월 11일 화요일날 매수를 했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날 매수를 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장 초반에 이걸 잡았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 어땠습니까? 전날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저희 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 엄청난 하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 종목도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거든요. 전날 대비 3월 10일 대비 마이너스 5%까지 떨어져서 제가 13,850원에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16,700원에 이제 매도를 이제 하시라라고 단기 트레이닝 종목으로 나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좀 운이 좋게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고가가 18,000원까지 갔네요. 저희 16,700원에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18,000원까지 가면서 26.58% 오늘 올라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반도체 브리핑 들었잖아요. 그 전에 이 종목 한번 잡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처음으로 잡으려고 했던 종목이 바로 퀄리터스 반도체였어요. 퀄리터스 반도체를 일단은 처음에 이제 매수 13,85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그게 안 잡히다가 오전에 자꾸 이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훅 꺼지면서 그때 잡혔거든요. 그래서 좀 운이 좋게 좀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86,000주나 샀습니다. 86,000주 샀고 기관 투자자도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한 10,000주 정도 샀네요. 오늘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바로 전날 저희가 샀던 그 물량을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단기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지금 오늘도 거래량 많이 터져가지고 저는 좀 더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기대를 해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렇게 하루아침에 20% 수익 나는 것은 좀 사실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전날에 되게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이 관세가 캐나다에서 이제 관세도 한다고 하고 미국에서 더 때린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했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운이 좀 좋게 전날에는 급락,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고, 사실 이런 행운이 매일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나 더. 제가 이제 어저께 반도체 잡을 때 이제 2개 잡았잖아요. 첫 번째 잡고 진짜 얼마에 있었지? 한 10분도 안 돼서 바로 또 잡았어요. 그때는 느낌이 왔었거든요. 주식은 보통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와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매수 걸어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잡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종목도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매도 효과가, 저희가 목표했던 매도 효과가 보였었거든요. 근데 매도 효과까지 도달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내일은 좀 수익 실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저희가 반도체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말씀 안 드리고 갈 수 없죠.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우선 투자자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난 이제 한 달간 이제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580만 주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이 거의 950만 주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230만 주 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만주를 순매수로 잡혔는데, 뭐 최근에 뭐 연기금이 많이 팔았고, 뭐 그리고 뭐 외국인도 기관도 팔았긴 하지만, 보시면은 지난 한 달간에 연기금이 이미 100만 주를 샀습니다. 100만 주를 샀고, 뭐 은행이나 기타 금융도 보유 중이고, 뭐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 자사주 매입, 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오늘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기존에는 이제 쌍끌이 매도를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쌍끌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수급 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오늘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선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 선을 좀 진하게 만들게요.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이 21선이고 그리고 61선도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이제 9월달, 10월달에 많이 빠졌어요. 9월, 10월달 많이 빠지고 11월달에 이제 5만원 더 깨고.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뭐 5만원에서 6만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라이브를 할 때 삼성전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 한번 올라탔다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평선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121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태는 역배열이죠. 여기는 역배열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선, 61선이 이제 이격도가 좁혀지고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1선이 61선 위에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61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해야 되니까 이 121선을 한꺼번에 돌파하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일 시가총액이 320조인데 이걸 한꺼번에 돌파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꺾여서 내려왔는데 최근 수급이 또 뭐 외국이나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주지도 않았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지 뭐 큰 호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꺾어주고 내려갔는데 오늘 이제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61선으로 상승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21선을 완벽하게 이제 꺾고 올라가면은 사실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저번에 이제 59,000원까지 갔으니까 이번에 외인이나 뭐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번에 외인과 기관이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121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은 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은 사실 지금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까 이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는 더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지난 한 달간에 외국인은 좀 100만 주 가까이 팔았고 대신에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았어요. 뭐 금융투자 보험이 계속 이제 순매수로 잡혀 있고 연기금이 한 66만 주로 많이 샀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팔았고 그런데 오늘 75만 주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최근에 75만 주까지 샀던 날이 언제였나? 2월 19일 날 79만 7천 주 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일 많이 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관도 많이 샀고
그리고 연기금이 이 SK 하이닉스를 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거의 19만 주 샀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연기금이 오늘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인 것을 지금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오늘 최고가 6%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까 삼성전자도 올랐지만 SK 하이닉스도 오늘 6% 가까이 올라줬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거의 시가총액 140조잖아요. 그런 종목이 오늘 6% 올랐다는 거는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평선을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21선, 61선, 121선이 지금 정배열로 되어 있죠. 이전에 11월달, 2월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로 됐다가 1월달에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정배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준 다음에 오늘 외인가 기관이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시 좋은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반도체 업종의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단기적으로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정도의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듯이 외인가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반도체 좀 더 길게 보셔도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SK 내일 살까요? 저는 뭐 SK 하이닉스 뭐 좋긴 한데, 저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좀 적당한 그런 이제 시총을 가진 종목들이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대형주가 가버리면 시장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대형주, 그리고 그다음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마 시총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시총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1980억이거든요. 오늘 이제 20% 올랐으니까 2000억 넘어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1000억대에서 2000억대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이제 이렇게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을 거예요.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약 1.5조 정도 하네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좋으면 그것보다 좀 더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시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좀 더 낮은 시총을 가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신다면은 좀 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높은 그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보시려면 뭐 잘 고르긴 하셔야겠죠. 그래서 진짜 올해는 이제 물려있는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수익 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반도체 종목들 타이밍 잘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렇게 마치고, 이번에는 자, 2차전지 한번 볼게요. 2차전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시죠? 네.
2차전지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어저께 되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자, 보시면은 LNF가 3조 5천억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를 잠시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LNF 이렇게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 나왔지? 3시 20분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3시 20분쯤에 이 뉴스가 갑자기 그 공시가 뜨고 그 LNF 시총이 거의 2조 8천억이잖아요. 2조 8천억짜리를 갑자기 마지막 동시호가에 그 10분 만에 거의 10% 넘게 띄워버리더라고요. 그 시장에서는 이 LNF가 어디랑 계약했냐, 이거는 사실 공시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도요타나 테슬라, 리비안, 뭐 이 세 개 중에 한 군데랑 그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든 상관없고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그 LG엔솔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 올려드렸었는데 중국 당성과기와 니켈 양극재 2조 8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뭐 이것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좀 저는 좀 그 2차전지 전체적인 섹터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2차전지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뉴스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어떤 뉴스냐? 자, 바로 미국이 법으로 중국 CATL, 그 다음에 바이두 배터리 막는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하원에서 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국내 2차전지 산업에 당연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계약도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IRA 같은 뭐 이런 악재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호재도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이제 경쟁 관계 있잖아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전지 그 어깨를 좀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법으로 중국 배터리를 막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기존에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 장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을 또 이제 통과시키게 됨으로써 비관세 장벽까지 강화를 하면서 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중국산 ESS 시장에서 이 중국산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SK폰, 이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그 LFP 배터리가 대체제로 이 중국산을 이제 대체제로 가면서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뭐 ESS뿐만 아니라 양극재 계약도 이제 장기 양극재 계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보유하면서 이제 물려 계신 분도 많고 저희도 이제 2차전지 그 포트 하나 물려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이번에는 2차전지 관련주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오늘 그거 있잖아요. 주식이 궁금할 때 저는 사실 마스터픽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언제였냐면 이날이었나?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대본을 써서 넘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수요일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수, 목, 금 이렇게 연달아 올라 버리니까 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었는데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샀습니다. 이 물량을 누가 팔았냐? 바로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125만 주 매도를 나왔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많이 샀습니다.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만 가지고 오른 거는 아니죠. 뭐 철강, 최근에 철강 이슈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더욱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제 좋은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사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좀 포스코 그룹주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돌리는 그런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뭐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2차전지 관련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길게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포스코 퓨처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2차전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보다 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 보시면은 거의 바닥 구간에서 나오고 있죠. 바닥 구간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121선, 61선, 21선이 이제 역배열되긴 하지만 21선과 61선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이격도를 좁혀가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주면 21선과 61선을 완벽하게 상승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은 좀 팔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0만 주 팔았고 오늘도 6만 3천 주 가까이 팔았는데 저는 연기금이 좀 사고 있는 게 좀 약간 든든하다라고 할까요? 최근 이 연기금이 좀 들어오면서 좀 이제 실적도 좋고 연기금도 붙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빵빵 터지는 그런 대형주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롯데케미칼도 그런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였지?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계속 사서 저희가 그래도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연초에 연기금이 좀 우리나라 증시를 순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저는 연기금이 좀 사고 있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개를 드리면 포스코 퓨처엠 마스터픽은 아니고 그 마스터픽 소개하기 전에 그 각 자문역들이 2차전, 지금 이제 제가 2차전지 오늘 섹터 한다고 했으니까 2차전지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한번 봐야 될까요? 라는 그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마스터픽 말고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마스터픽은 이제 9시 반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연기금이 이제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이격도를 좀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에코프로 BM은 지금 아직도 겨울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언제였죠? 지금 제가 3주마다 라이브를 하니까 3주, 그러니까 6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에코프로 이야기했을 때, 이때네요. 그때는 연기금이 계속 이제 순매수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2월 이제 말부터 연기금이 좀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팔고 있고, 다시 연기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좀 팔았던 이유에는 사실 에코프로 BM이 그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무산되면서 이렇게 기관이나 특히 연기금이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시 잡아가야죠. 그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3월 6일에 보면은 조금씩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고, 그 다음에 좀 들어오다가 다시 이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는 그때 에코프로 BM이 이전 상장 철회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필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그런 거 공시하면서 같이 그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을 다 끌어내렸던 그랬었는데, 그때 많이 빠지고 나서 다시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21선과 61선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벌어졌던 이격을 지금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가 횡보를 하고 있고,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붙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바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지 에코프로 BM은 좀 아쉬운 부분이 수급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나중에 이렇게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이제 유심히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 세 개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전지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제가 그 6주 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이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보여줬고,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시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다시 에코프로 BM 그 상장 철회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온 만큼,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하반기에도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이 사실 지금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조금만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놓아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2170에서 이제 4680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같이 2027년도에 양산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설비나 이런 것들 다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앞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를 처음에 이제 고수회전에서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쉬다가 지금 이제 주식이 궁금할 때 2차전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차전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이제 상심 크게 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한번 2025년도에는 2차전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반도체 2차전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사용금지 법안 뉴스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AI 보안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섹터가 AI 보안 섹터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한번 보시라고 보고서 앞부분을 제가 그냥 캡처를 했거든요. 혹시 이 보고서 이제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아니면 1대1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사이버 보안에 관한 보고서고, 사실 사이버 보안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왜 이 사이버 보안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냐면은 바로 이 AI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IR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그 IR 갔다 온 기업이 AI 보안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진짜 어렵다 보니까 진짜 하품 많이 하다 왔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지금 공부 중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 AI 보안 섹터를 좀 이제 앞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AI 보안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보안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그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닷컴 버블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90년도에 닷컴 버블이 나왔고, 그 다음에 IT 사이클이 같이 나와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스마트폰 사이클도 나왔고, IT 사이클, 스마트폰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되면서 반도체 2018년이었나? 그때 이제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반도체 엄청 많이 사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반도체가 엄청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거의 7년, 8년 다 돼가니까 이제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클라우드 사이클도 지금 이제 후반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로 오픈 AI, 그 다음에 머스크의 그 XAI, 이런 이제 AI 관련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AI 사이클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AI 사이클이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AI 사이클이 우선 첫 번째로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AI 사이클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 딥시크 때문에 엄청 깜짝 놀란 적 있죠. 딥시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헛나오게 되는데,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니 오픈 AI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한번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게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이 딥시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가성비입니다. 이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AI도 가성비로 쓸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AI 보안이 뭐 AI 시장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딥시크발 그 가성비 AI 때문에 이 AI 보안이 엄청나게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보안을 해야 되는데 보급형 AI들, 이 보급형 AI들이 사이버 공격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이버 공격의 면적을 뭐 넓힐 뿐만 아니라 이 공격 도구로서 이 AI의 어떤 가능성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딥시크 때문에 지금 이제 AI 보안 섹터에 아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요즘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AI 보안 관련주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태껏 뭐 중동 쪽도 그렇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최근에 이제 30일간 휴전도 했죠. 그리고 중동 쪽은 뭐 이전부터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이 되다가 전쟁이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 뭐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 보안 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대 물리전에서도 예전에는 뭐 비행기로서 이제 다 때려 부시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이 가서 이제 그 밀었지만 지금 현대 전쟁은 드론전이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전쟁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드론이 나오면서 현대전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딥시크 같은 가성비 AI들이 너무나도 이제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산업에도 사실 중대한 그 이제 변화가 저는 좀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보안 쪽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025년이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 이제 1인당 몇 개나 쓰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휴대폰 쓰시죠. 그 다음에 뭐 태블릿 있는 사람 태블릿 쓰고 그 다음에 노트북 있으시면 노트북 쓰고 노트북 있다고 해서 데스크탑 없진 않잖아요. 데스크탑 그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스마트 기기 뭐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10년 전에 그 스마트 기기가 사실 스마트폰밖에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 기기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도 뭐 2개씩 쓰시는 분들 계시고. 자, 그 말은 이 IoT가 이제 보편화될수록 이 사이버 공격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사이버 공격의 어떤 빈도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해서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그 유니트리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가성비 로봇, 그 다음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들고 있는 그 로봇까지 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로봇만 쓸 수 없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 넣을 거고 그다음에 통신 넣을 건데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당연하게 스마트 기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있었고 자율주행차도 있을 거고. 그런데 보세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정말 뚫리면 안 되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에 폭탄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그 건물에 이제 부딪히게 하면은 그게 바로 폭탄 테러잖아요.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죠. 휴머노이드 해킹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가고 있다가 그 해킹 당해가지고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서 테러를 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 기기들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보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보안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 것이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 때문에 이 AI 보안의 중요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사실 보안 관련주도 잘 안 봤거든요. 그냥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는데, 이거 AI 보안 앞으로 휴머노이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거 되게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그 보고서도 이제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I 보안 쪽 한번 이제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제 AI 보안까지 봤습니다. 제가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골라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 머니쇼나 아니면 다음 뭐 주식 궁금할 때나 다음 이제 방송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 AI 보안에 관한 섹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그때 이제 종목들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섹터에 대한 공부만 좀 하시고, 종목들은 나중에 그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제 뭐 봤냐면, 반도체 봤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봤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저는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그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좀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꼭사주로도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픽으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잘 보자, 2차전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온 섹터 AI 보안에 관한 섹터를 한번 우리가 미리미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3가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라이브 좀 괜찮았나요? 유익했나요? 뭐 제가 사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좀 많은데 그래도 지금 틈틈이 시간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게 좋은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2025년도에는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